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치 투자의 어려움이나 추세 추종의 어려움 같이 투자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소리 하면 뻔한 소리 하네, 분산 투자하라는 거잖아,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 뻔한 소리 한 사람은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수상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뻔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분산 투자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학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럼 간단하게나마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반대로 낮은 리스크만 감수한다면 낮은 수익밖에 얻지 못합니다. 리스크와 수익은 비례한다는 거죠. 물론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같이 불리한 게임도 있지만 이런 게임을 하려는 분은 없겠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자산을 섞어서 투자하게 되면, 즉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익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기서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수익률의 변동성을 말합니다. A 주식은 어제는 마이너스 10%, 오늘은 플러스 30%입니다. B 주식은 어제 10%, 오늘 10%입니다. 둘 다 수익률의 평균은 플러스 10%로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위험해 보이나요?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A 주식이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동성과 리스크를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변동성의 측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와 B라는 두 개의 자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상 수익률과 변동성을 계산해서 A에 투자할지 B에 투자할지, 아니면 A와 B를 섞어서 투자할지, 섞는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지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 A와 B를 섞어서 투자하면 A나 B를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 수익률은 유지하면서도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 자산을 섞기만 했는데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는 맑은 날 수익이 20%, 비 오는 날 수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우산 가게는 맑은 날 수익은 마이너스 10%지만 비 오는 날 수익은 플러스 20%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가게에만 몰빵 투자를 했다면 날씨에 따라서 수익이 플러스 20%와 마이너스 10%를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반대로 우산 가게에 몰빵했어도 마찬가지겠죠. 평균 수익률은 5%로 동일하지만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반반 나눠서 두 가게에 모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날에는 아이스크림 수익 20%와 우산 수익 마이너스 10%의 평균인 5%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수익 마이너스 10%와 우산 가게의 수익 플러스 20%로 평균 수익 5%를 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5%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각 자산의 평균 수익률은 5%로 동일하지만 두 자산을 섞었더니 변동성, 그러니까 리스크가 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섞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섞어서 전체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 두 자산을 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의 전체 변동성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실제 이 식을 계산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기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로 AB 부분이 자산 A와 B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입니다. 이것은 상관계수라는 값이 있고, 이 상관계수가 낮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줄어든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보유해야 분산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공식의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관계수가 중요하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상관계수를 보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두 자산이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르면 SK하이닉스도 오르는 경향을 보일 때 상관계수가 1에 가깝겠죠. 이런 자산들로 분산 투자를 하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바구니에 계란을 같이 담는 것과 같죠. 무작정 여러 개를 산다고 분산 투자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상관계수 0인 경우에는 두 자산의 움직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것은 두 자산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위에서 본 아이스크림과 우산 가게처럼요. 가장 대표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상품은 주식과 채권이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경제 호황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 주식 가격이 오릅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안전자산인 채권을 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주식시장이 얼어붙고 주식 가격이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채권으로 몰려들고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섞어두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내 전체 자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날은 아이스크림 가게로 벌고 비 오는 날은 우산 가게로 버는 것처럼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표적인 자산 ETF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입니다. S&P 500인 IVV ETF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상품은 마이너스 0.1인 단기 채권 ETF SHY니까 두 자산을 섞으면 분산 투자 효과가 좋겠죠. 장기 채권 ETF인 TLT도 마이너스 0.08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상관관계는 변하기 마련이고 최근에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기도 하고 블랙록 같은 기관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이론 자체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적절한 자산군을 찾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섞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은 몇 퍼센트, 채권은 몇 퍼센트로 섞어야 하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효율적 투자선, Efficient Frontier입니다. 이 개념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보통 가로축은 리스크, 그러니까 변동성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기대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수많은 자산 조합들을 이 그래프의 점으로 찍어보고 그 점들 중에 가장 효율적인 점들을 연결한 선이 바로 효율적 투자선입니다. 효율적 투자선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록색 선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말하는 거죠. 검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들은 동일한 리스크 수준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효율적 투자선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 여기서는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더 낮은 수익률을 얻거나 같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굳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결국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은 투자자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정한 뒤에 그 리스크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는 효율적 투자선 위에 한 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에서 에피션트 프론티어를 계산해주는 툴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SPY와 TLT, 그러니까 S&P 500 ETF와 미국 장기채, 채권 ETF죠. 상당히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아마 분산 투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스파이와 TLT를 어떤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좋았는지 그래프로 에피션트 프론티어를 그려보았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점들이 에피션트 프론티어 위에 있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3.88 아래쪽에 있는 검은 점 보이나요? TLT 100%로 투자하면 수익률을 0.12%밖에 얻지 못했는데 위험도는 13.88%였다는 거죠. 아주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변동성은 높고 낮은 수익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프로바이디드 포트폴리오로
찍혀진 점은 제가 임의로 선택한 비율입니다. 여기서는 유명한 주식 60%, 채권 40%로 입력하였습니다. 역시 전통 있는 포트폴리오답게 수익률은 8.89%, 변동성 11.45%라는 준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측 상단은 스파이 100%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익률 14.73%, 변동성 15.37%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포트폴리오인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담력 있는 투자자라면 스파이 100%로 투자했어도 최근 10년간은 아주 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그래프의 좌측 하단부입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꺾여서 거의 수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 포트폴리오의 비율에 따라서 위험성을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좌측 하단에 회색으로 그려진 선 부분은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위험도는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는 피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 효율적 투자선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툴을 이용해서 편하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할 때 먹혔던 방법이 앞으로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리스크와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서 최적의 자산 배분을 고민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